예, 이렇게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전반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은 반대로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입니다.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사표 쓰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사가 그건 상식 이하 아닙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검찰 개혁에 관한 지지는 훨씬 높아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고 하면 검찰 스스로 판 무덤인 거죠. 저는. 자,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부장 차장. 지금 저희가 쭉 여론을 좀 짚어봤어요. 물론 뭐 일부일 수도 있고 뭐 대다수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법조계가 검찰 인사,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좀 성토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라고 했는데 여당 대표와 전 국정상황실장은 뭐 이런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범여권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지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이 가장 제1수건이었던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일관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각종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명확하게 이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만 일방적으로 이 개혁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당의 일관된 입장과 그걸 바라보는 어떤 국민의 불편한 시선, 이 사이에 조금 이 정부와 여당의 그 이 국민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알 수 있는 말들인데요. 그리고 어제 한 방송과의 첫 인터뷰에 나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번에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사표 내신 분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표 내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청와대 핵심 참모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방송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 반발 뭐 아니라고 알고 있고 사표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지금 검찰의 내부의 반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저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텐데 뭐 저는 바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표 낸 분들 많죠. 지금 벌써 뭐 검찰 김웅 검사를 비롯해서 지금 뭐 사표 낸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5-6명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현신인식 좀 뭐 경제도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검찰도 반발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최측근에 계신 분이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나왔던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경악스러웠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도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라라고 건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공정 속에서 합법적 제도 속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를 보십시오. 온 국민이 두 갈래 나눠져서 이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다시 임명하겠다. 자, 그걸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요? 그런 분이 이제 나와서 국민들 앞에 심판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자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솔직히 들게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 또 한번 보시면 글쎄 뭐 알고 있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단정한 건 아닙니다만 뭐 제가 비서실장도 아닌데 그래도 글쎄 뭐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건 알고 있으나 이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따라와 주길 바란다라는 정도의 발언이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런 뉘앙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인사를 하면 검찰이 불만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의 불만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검난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조직적인 어떤 그 검찰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지금 표현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제가 그냥 예측건데 제가 모릅니다만 반발이 없다고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반발이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얘기했던 송철호 차장검사나 이런 분들의 말도 다 저는 송경호 맞다고 차장검사. 송경호 차장검사나 예. 이런 분들의 말은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하길 바라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혹시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가 유야무야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여기에 대한 우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사가 유야무야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도 그런 부분의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의견도 좀 다르신데 알겠어요. 근데 전 변호사님, 지금 판사들의 게시판, 익명 게시판도 좀 들끓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뉴스 탑10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 법무비서관 김영식 비서관이다. 네. 전직 진보 판사, 네. 진보 성향의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판사판이라는 이런 익명 게시판, 법원 익명 게시판에 이제 이런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법치 부정 아니냐, 그 영장 불응은 이제 그 익명 게시판 역시 진보 성향의 이제 판사들이 많이 글을 올리는 이제 이런 게시판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김영식 전 그 판사랑 거의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가진 판사들조차도 이것은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영장을 집행을 하는 사람의 판단을 하는 거지 영장을 당하는 대상자가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영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를 한 것에 대해서 전직 판사가 또 나서서 그렇게 결국은 무마를 시키는 것이 그 같은 전 동료였던 판사들이 보기에도 안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영장을 발부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문서가 거기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와 이제 관련되는 문건 이런 식으로 그 관계만 적시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1번, 2번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한 다음에 작성하는 표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불응한 것은 이게 특정이 안 돼 있다. 예. 특정을 그것은 그 발부를 한다거나 수사기관에서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같은 법조인이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변명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법원 내에서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부장차장,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장판사 출신 김 비서관이 영장 집행 거부를 주도한다는, 이게 물론 보도입니다만 전해지는 얘기. 네. 이해가 안 간다는 법원 관계자 얘기인데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이 검찰 대응이나 혹은 이 법원에 맞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강구하는 분들이 네. 한쪽으로 좀 편향됐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요. 지금 그 김영식 이 법무비서관이나 아니면 그 앞서서 법무비서관을 했던 이 김영현 법무비서관이 2017년에 있었던 그 양승태 대법원 사태 때 상당히 이게 그 법원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그 판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법개혁의 어떤 불씨를 만들었던 이 판사들이 대부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겨가고 또 법무비서관으로 옮겨간 이후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면 집행을 좀 막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그 좀 보편 타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에 좀 비협조적인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불응 거부 얘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보시면 지금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판에 넘겨지면 또 최강욱 비서관의 좀 거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저는 청와대의 어떤 최근의 행동을 보면 솔직히 청와대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이 아닌지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자, 대통령 취임사 때 뭐라고 합니까? 헌법을 존중하고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 헌법이라는 거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청와대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행해집니다. 자, 그의 최고의 기관인 청와대가 지금 어쩌면 법원의 그 합법적인 영장을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공직기관 비서관, 이 사람은 검사의 인사를 지금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자,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인턴 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나와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도 안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저는 큰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서면 질서만 보냈어요. 검찰에서는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라니까 결국 아무 답변 없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조사도 안 거친 상황에서 지금 기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률을 다루는 분이, 더군다나 공직기관을 다루는 분이, 만약 공무원들이 법원에 가서 소환장을 받고 안 나가면 공직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감찰하죠. 근데 그걸 하겠다는 분이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여질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월 총선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돼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도 이 인물들도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뭐 여러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글쎄요. 물론 법적으로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네. 한병도, 윤건영, 황운하, 직감 생각한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나간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뭐 수사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죠. 이제 한병도 전 수석은 그 선거 개입,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 윤건영 그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황운하 뭐 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또 그 공직을 그만두면 더 수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도 결국 이제 사표 수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그 선거 개입에 있어서 키맨의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런 그 수사 대상에 되신 분들이 그 나가는 것이 그게 결국은 수사가 좀 더 그 지연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기에도 이렇게 그 혐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좀 청와대의 그런 그 공직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도덕성의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좀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황운하 청장도 퇴임은 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 아직 설 이후에 하겠다고 하고, 이게 뭐 총선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지만 수사팀 교체, 검찰 인사가 된 다음에 수사를 받겠다, 이런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세 분이 나가는 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도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저분들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혐의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출마를 못하면 그럼 본인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못하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만약에 종결이 안 되면 계속 수사해야죠. 당선되고 나서라도. 그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뭐 각종 논란들 저희가 차례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실시간 검색을 한번 만나볼 차례입니다. 사문서 위조 논란 보도가 나온 셰프 최연석 씨가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의원 얘기, 그리고 지금 아까 짚어봤던 송경호 검사,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읽었던 송검사, 쌍검사 얘기까지 오늘 실시간 검색에서 한번 짧게 짚어봤습니다.